네, 5장 공유결합과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첫 번째 공유결합의 정의랑 공유결합에서 나오는 그 용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전자점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자점 구조라 그래서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들 있잖아요. 그 원자에서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 그 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각 원자들마다 표현해 놓은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점 구조를 어떻게 이제 점을 찍고, 그다음에 걔네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걸 배우실 거고요. 근데 우리가 전자점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비금속 원소든 금속 원소든 결국 화학에서 뭔가 결합을 하는 이유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를 8개로 맞추려는 팔전자 규칙 때문에 결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전자 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공유결합은 주로 비금속 원소들이 서로 전자를 내놓는 걸 싫어해서 전자를 공동 소유해갖고 만들어지는 결합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운데서 공동 소유한 전자들을 어떤 원자는 좀 세게 당길 거고 어떤 원자는 좀 약하게 당길 거고 원자들마다 힘의 크기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그 힘의 크기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전기 음성도라는 내용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화학에서 사실 전기 음성도하고요. 그다음에 쿨롱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K의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 그래서 전하량 Q1과 전하량 Q2를 가지는 전기를 띠고 있는 그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R일 때 이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쿨롱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전기적 힘, 이거 알면 화학에서 웬만한 결합에 대해서는 설명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랑 이 쿨롱의 힘이 제일 중요한데, 쿨롱의 힘이 중요한 이유는 이 K 값이 9 곱하기 10의 9승, 즉 90억이라는 상수가 앞에 곱해지기 때문에 전하량이 아무리 작아도 그래도 그 같은 전압 길이는 엄청난 반발력, 그다음에 부호가 같은 애들끼리는 엄청난 반발력, 부호가 다른 애들끼리는 엄청난 인력으로 서로 잡아당겨서 하나의 입자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은요. 죄송해요. 이렇게 공유 결합이 일어났을 때 그 결합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 있는 공동 소유한 전자를 어떤 애는 좀 세게 당기고 어떤 애는 좀 잘 못 당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세게 당기는 쪽으로 마이너스가 좀 존재하고, 그다음에 잘 못 당기는 쪽은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게 결합 자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분자에 적용을 하다 보면 전자들이 한쪽으로 좀 쏠려서 델타 마이너스, 약한 마이너스요. 나머지는 전자들이 좀 부족해서 델타 플러스. 이 델타라는 건 수학적인 기호, 이 델타. 이거랑도 마찬가지고 미분적분할 때 나오는 이 D랑도 마찬가지라서 그리스어 기호로 소량을 의미하죠. 그래서 분자가 어떤 분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어지는 극성 분자이고 그렇지 않은 분자는 비극성 분자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도 어떻게 해야 이름을 붙이느냐 하는 명명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 배우시는 건 그런 부분들을 배우실 거죠. 자, 그렇다면 공유결합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데요. 공유결합이란 금속 원자들 아니고요. 주로 비금속 원자들이 하는 거예요.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는 주로 금속이라서 제일 바깥 껍데기의 전자를 1개 또는 2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알루미늄처럼 3개 갖고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주로 전자를 버리고 플러스 이온이 잘 되잖아요. 하지만 공유결합은 주기율표를 생각하셨을 때 오른쪽 위에 있는 녀석들이라 전자를 내놓을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자들이 서로 결합을 할 때에는 팔전자 규칙, 즉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를 8개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전자를 내가 하나 줄게, 너도 하나 줄래? 우리 같이 공동 소유하자.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수소하고 헬륨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의 제일 위에 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제일 바깥 껍데기가 첫 번째 껍질이거든요. 전자 껍질이. 첫 번째 껍질은 그나마 껍질들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작아서요. 최대 전자가 딱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수소하고 헬륨은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딱 2개고 나머지는 8개를 맞추기 위해서 서로 간에 결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H2요.
이렇게 PPT는 자꾸 이런 소첨자들이 깨져서 아주 속상해요. 네. 얘네를 보시면요. 이런 개념이에요. 첫 번째 1번 핵에 있는 이 원자핵 플러스 이 1번에 있는 원자핵이 2번에 있는 전자들을 세게 땡기고요. 2번에 있는 이 원자핵 플러스는 또 1번에 있는 전자를 세게 땡기죠. 아까 제가 쿨롱의 힘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잡아당기는 인력도 굉장히 큰데요. 그와 비슷하게 여기 전자 구름이니까 전자들끼리 마이너스끼리 반발력,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원자핵의 플러스들끼리의 반발력, 이것도 무시 못해요. 그래서 핵하고 전자 사이의 이 인력이 핵 그리고 전자 사이의 반발력보다 크면 인력이 더 세게 묶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자 인력이 나타난다. 근데 이렇게 될 때 이제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공유결합의 에너지 변화, 화학에서는 정말 특이하게도 두 원자가 서로 간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향을 전혀 주거나 받지 않으면 그때 에너지를 0으로 봐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에너지 0은 이게 안정하다, 에너지가 낮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화학에서 에너지 0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합을 해서 그 물질이 안정해진다라는 건 에너지가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안정해지는 개념이에요. 에너지가 플러스가 되면 그때 불안정해진다는 얘기겠죠. 자, 수소 원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때,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에너지가 0. 그때에서 아까 보신 대로 왼쪽에 있는 원자핵이 오른쪽 전자를 땡기고 오른쪽에 있는 원자핵이 왼쪽의 전자를 땡기는 인력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잡아 당겨지는 거죠. 잡아 당겨져서 요 위치는 수소 원자의 핵하고 핵 사이의 거리가 74 피코미터가 될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때가 인력이 당기는 힘이 반발력보다 훨씬 커서 얘네가 가장 안정하게 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요때 생긴 요 입자를 H2, 그래서 분자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죠. 수소 원자가 하나하나 있을 때가 아니고, 왜냐면 하나 있으면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하나라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전자가 이런 의미로 였소가 내가 전자 하나 줄게. 너도 나한테 전자 하나 줄래?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 소유하자. 나도 2개, 너도 2개, 우리는 안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긴 H2라는 이 입자를 분자라는 새로운 입자로 정의하고요. 이때 원자핵이랑 원자핵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결합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처럼 원자 2개가 하나의 분자가 되는 경우라면 원자 반지름은 결합 길이를 2로 나눈 걸로 쓰기로 약속했어요. 그건 우리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장 그나마 이 겹치는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어차피 전자가 구름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경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원자가 똑같은 게 종류의 원자 2개가 하나의 분자를 이룰 때 핵간거리 반을 자른 걸 그 원자의 반지름으로 정의하자라고 정의가 된 거죠. 자, 그러면 플로린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2분의 141 피코미터인데 1 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예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염소의 반지름은 2분의 199가 되는 거고 브로민의 반지름은 2분의 228, 아이오딘, 요오드의 반지름은 2분의 267 이렇게 되는 건데요. 밑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거 보이시죠? 얘네는 주기율표에서도 F, 2주기, 전자껍질 2개, Cl, 전자껍질 3개, 브로민 4개, 아이오딘 5개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껍질의 개수가 많아져서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즉 결합 길이가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결합 에너지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기체 상태 분자 1몰의 결합을 끊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는 항상 양수이고 결합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즉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만 그 결합을 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결합 하나 있을 때는 결합 길이가 143인데 끊을 때 358kJ이 필요하다면 탄소하고 산소 사이의 결합이 이렇게 이산화탄소도 이렇게 결합 2개거든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길이도 짧아지고 결합을 끊는데 훨씬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결합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항상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은 고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은 액체, 어떤 물질은 기체로 상태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그 물질들이 다 기체인 상태로 가정을 해서 기체 상태였을 때 그 분자를 탁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 이걸 결합 에너지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이런 공유 결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자라는 새로운 입자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플로린 원자는요, 제일 바깥 껍데기에 보시는 대로 전자가 7개 있어요. 근데 8개가 채워져야 안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내가 이거 하나 줄 테니까 너도 나 이거 하나 줄래? 같이 공동 소유하자. 그래서 공유 결합이 이루니까 얘도 8개, 얘도 8개가 됐고, 그래서 얘네는 이걸 공동 소유한 애를 가지고 하나의 입자로 딱 붙어버렸잖아요. F라고 혼자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의 입자 F2로 딱 붙어버렸으니까 이렇게 붙어버린 상태, 이런 상태를 만들었을 때 이 입자 F2를 분자라는 새로운 입자 단위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공유결합 결과 원자, F라는 원자 하나는 2개가 하나로 붙어서 F2라는 분자라는 애가 되고, 여기서 이제 원자랑 분자의 가장 큰 구별법은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인데요. 물질의 성질을, 그러니까 플로린의 성질 또는 이거 보실래요? 물은요, 산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이렇게 6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수소, 여기 수소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나 8개, 얘네는 2개씩. 그래서 안정하네. 그래서 H2O 물이 돼요. 그러면 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작은 입자. 하지만 수소랑 산소라고 이렇게 쪼개보면 H2O, 즉 물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상온에서 액체이고 얼렸을 때 부피가 커지고 생명체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구성 성분인 물이라는 그런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는 H2O. 이렇게 얘네들이 공유결합한 분자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공유결합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수소 같은 경우는 한 쌍의 전자만 공유하잖아요. 내가 하나 줄게, 너도 나 하나 줘. 그래서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할 때는 전자 그 결합선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전자 한 쌍을 공유할 때, 그러니까 선 하나가 전자 2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결합은 단일 결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 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중 또는 삼중 결합이 있는데요. 8전자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들이 2쌍 이상의 전자를 공유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O2도 그래요. 산소. 우리가 숨 쉬는데 꼭 필요한 산소 같은 경우도요. 산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거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그럼 야, 나도 이거 2개 내놓을 테니까 너도 2개 내놔. 그러면 나 8개. 얘도 8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자들이 2쌍의 전자를 여기도 탄소가 2개, 산소가 2개. 그래서 나 8개, 얘도 8개, 얘도 8개. 이런 식으로 2쌍의 전자를 공동 소유하면 이중 결합이라고 이야기하고 결합선, 이 선으로는 전자 2개. 그러니까 결합 하나를 선 하나로 표현하는 거죠. 질소 같은 경우는요. 3개의 전자쌍을, 그러니까 질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5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질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3개씩을 서로 공동 소유해야 8개, 8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네는 무슨 결합이다? 삼중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유 결합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그러니까 몇 쌍의 전자를 공동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결합의 종류들이 이제 결정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자점 구조라는 건 원소 기호 주위에 원자가 전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최외곽 전자, 즉 가장 바깥 껍데기 전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웬만한 경우에는 얘네 2개는 거의 같은 애로 쓰일 수 있지만 누구는 안 되냐면 예외는 18쪽은 안 돼요. 18쪽의 네온 같은 경우는 제일 바깥 껍데기의 전자가 이렇게 8개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최외곽 전자를 얘기하면 8개예요. 근데 원자가 전자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자과 전자 같은 경우는 이 제일 바깥 껍데기에 있는 전자 중에서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애를 이야기하는데 얘는 8개가 꽉 채워졌으니까 참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0개예요. 그래서 18쪽은 이렇게 최외각 전자랑 원자과 전자가 확실하게 다른 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그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랑 원자과 전자 가 같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브로민 같은 경우를 봐도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3개라서 그 3개를 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원자과 전자들을 이렇게 점으로 표현해 놓으면 얘네들끼리 결합해서 분자가 만들어졌을 때 분자에서 전자들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이게 점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원자들이 결합을 형성할 때 제일 바깥 껍질이 전자가 8개가 되도록 그게 8개가 꽉 채워진 걸 완전한 원자과 껍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네온처럼 18쪽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 2개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도록 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걸 판일 전자 규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족 원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주기율표 할 때 메인 그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에서 17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녀석들은 지금 저걸 만족하는데요. 가운데 있었던 전이금속, 뭐 철, 크로뮴 이런 애들은 각각 다 따로따로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워낙에 특이해서.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이 전자전 구조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주족 원소도 가운데 있는 얘네가 전이금속이라서 전자전 구조 얘기할 때 얘네들은 신경 안 쓰고요. 주족이라고 이야기한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에서 17족까지 이렇게 얘네들은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들 개수를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주로 왼쪽에 있는 녀석들은 금속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수소 예외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 아니면 2개니까 주로 전자를 버려서 안쪽 껍질 8개를 맞추는 게 편하고 여기 16쪽, 17쪽 이런 애들처럼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6개, 7개면 하나나 2개 갖고 오는 게 더 편하고 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전자전 구조의 예시를 보시면요. Cl2, 염소 분자가 형성될 때를 보세요. 염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여기까지 7개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염소는 이제 어떤 상태냐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 거죠. 그래서 빨간 애가 내가 하나 줄게. 파란 애가 나도 하나 줄게. 그래서 같이 공동 소유했더니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빨간 애, 파란 애가 합해서 결국은 전자 8개씩 맞춰지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생긴 Cl2라는 새로운 입자를 분자, 염소 분자라고 부르고요. 분자의 정의는 원자들, 얘는 지금 Cl 하나는 원자잖아요. 원자들이 1개 이상의 공유 결합으로 묶인 물질의 기본 단위라고 쓸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분자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요.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 보이시죠?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죠. 공유 전자쌍. 즉 파란 애는 오른쪽 염소에서 왔고 빨간 애는 왼쪽 염소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각기 다른 원자로부터 나와서 결합에 참여하는 거. 이게 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고요. 공유 결합 화합물은 이런 공유 결합으로 결합한 원자로 구성된 물질이라서 우리가 주로 공유 결합 화합물은 분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고립 전자쌍 또는 비공유 전자쌍 이거 같은 단어예요. 네. 공유 전자쌍 또는 결합 전자쌍이라고 부르는 책도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 또는 고립 전자쌍 이거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의 원자에 속한 전자쌍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공유 전자쌍을 하자면 누가 비공유 전자쌍이냐면 이거요. 얘네들이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얘네들. 그래서 염소 원자를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든다. 그러면 염소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Cl2는 제가 뭘 잘못 눌렀는데 얘가 자꾸 이렇게 될까요? Cl2는 결합 전자쌍 또는 공유 전자쌍. 네. 얘가 이렇게 Cl2라는 분자 속에 한 쌍이 있잖아요. 그죠? 결합 전자쌍이 1개 있고 비공유 전자쌍.
얘가 몇 개 있냐면 여기 이렇게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있으니까 얘가 6개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예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원자랑 수소 원자. 산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6개, 수소는 하나씩. 그래서 걔네들이 서로 공동 소유해서 물이라는 H2O 분자가 되고, 메테인, 메탄가스, 천연가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탄 분자는 탄소. 제일 바깥 껍데기의 전자가 4개, 수소가 하나씩 줘서 4개가 서로 결합하면 8개, 2개, 2개 이렇게. 모든 게 된다 이거죠. 네, 이렇게 공유결합을 형성해서 새로운 분자라는 게 만들어지죠. 자, 8전자 규칙에서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꼭 외워야 되는 주기율표였고, 수소를 탄소 위에 쓴 이유는 말씀드렸죠? 탄소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4개, 규소도 4개. 그래서 얘네는 어떤 상황이다? 딱 절반, 8개가 채워져야 되는데 딱 절반인 4개가 있으니까 이 4개를 버리기도 갖고 오기도 애매해서 공유결합을 한다. 수소는 하나 있지만 첫 번째 껍데기라서 전자가 최대 2개 채워져 있을 수 있으므로 수소 입장에서도 하나 있다는 건 반이 채워져 있는 개념이라서, 그래서 수소는 왼쪽에 있는 금속이랑 결합할 때는 전자를 빼앗아 와서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로,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하고 결합할 때는 얘네들한테 전자를 빼앗겨서 플러스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런 녀석들 또는 이제 다른 원소들하고도 이온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주는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붕소처럼 이렇게 3족 원소 같은 경우는요, 13족 원소라고 얘기해도 되고 3A족 또는 13족. 3A라고 부르는 건 미국식, 13족은 이제 유럽식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브로민은 아니 보레인이 아니고 붕소는 H랑 결합하면 보레인이라는 물질이 되는데요. 얘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6개만 있어도 3개의 전자쌍을 결합해서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6개만 있어도 안정해지는 특이한 물질이에요. 붕소는. 원래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는 무조건 8개가 채워지는데 6개 있어도 안정해지는. 근데 물론 이런 경우에 딴 애가 누구 전자 한 쌍을 또 주겠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받아서 8개 채워지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암모니아 같은 애가 한 쌍을 다 줄게 그럼 받긴 받지만 일단 얘는 6개로도 안정해지는 특이한 물질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탄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보시는 대로 4개니까 총 이렇게 결합을 4개를 해서 그래서 8개를 맞추는, 그래서 4개의 결합을 하는 거죠. 15족, OA족은 질소 같은 애는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5개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3군데만 더 채워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질소는 3개의 결합을 해요. 6A족, 16족, 산소 같은 경우는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6개가 있으니까 얘도 2개만 더 채워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는 2개의 결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플로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결합을 하면 1개만. 왜냐하면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7개니까 여기만 채워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네온 같은 비활성 기체는 공유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결합의 개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붕소 13족은 잘 얘기 안 하고요. 14족, 15족, 16족, 17족 얘네 이렇게 해서 외워 놓으세요. 탄소, 그다음에 질소, 산소, 플로린. 탄소는 총 몇 개의 결합? 4개. 수소는 3개만 하면 된다고 2개,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 결합수를 외워 놓으시는 게 나중에 뭐 이렇게 구조식 그리고 이럴 때 되게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 음성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기 음성도는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요. 결합을 했을 때 요게 공유전자쌍이잖아요. 이 공유전자쌍을 수소도 가운데 원자핵이 있으니 땡길 거고 플로린도 가운데 원자핵이 있으니까 땡길 거예요. 근데 수소는 원자핵의 양성자가 하나 있고요. 플로린은 원자핵의 양성자가 9개나 있어요. 물론 수소가 크기가 되게 조그만하고 플로린 크기가 좀 크거든요. 수소에 비해서는. 그러면 크기 때문에 핵에서 거리가 머니까 그러면 핵에서의 거리도 생각하고 가운데 있는 플러스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전자쌍은 얼마큼 세게 당기느냐. 이건 원소마다 다 다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자 껍질 개수가 원소마다 다르고 가운데 플러스의 개수도 다르고 이러니까 공유한 전자를 누가 이렇게 당겼을 때 당기는 힘이 원소들마다 다 특징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원소가 얼마나 세냐, 어떤 원소가 얼마나 약하냐, 이거를 이제 상대적인 힘의 크기를 딱 정한 거예요. 그거를 측정을 해서 정한 게 폴링이라는 이제 미국 과학자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일단 화학 중에서는 폴링 그러면 전기음성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화학 결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자, 전기음성도란 화합물은 뭔가 결합을 해서 새로 생긴 물질이죠. 하나의 원자가 자기 쪽으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 그 능력의 척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힘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상대적 크기를 의미하고 F2, 즉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얘가 4.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기음성도는 일단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얘가 원자 핵에 양성자가 3개, 얘는 4개, 5개, 양성자 개수 얘기하는 거야. 7개요, 8개요, 9개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성자 개수는 많아지는데 얘네는 전자 껍질은 모두 2개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뭐가 그 당기는 힘,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크다. 가운데 똑같은 껍질이니까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안에 플러스가 많아지면서 세게 당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아까 F가 사이즈 이만하면 CL은 사이즈가 이만하고 BR은 사이즈가 더 크고 I는 더 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핵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당기는 힘이 밑으로 갈수록 약해져서 위로 갈수록 당기는 힘이 세지죠. 그래서 이 3인방은 기억하셔야 돼요. F, O, N. 플로린은 전기음성도가 4.0, 산소는 3.5. 질소는 3.0. 그래서 이 3개가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3인방이고 이렇게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다 보니까 얘네가 마이너스적인 힘이 세져가지고 나중에 보면 분자 간의 힘에 되게 큰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수소 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어서 이 3인방은 외우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질소도 3.0이고 염소도 3.0인데요. 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원자들하고 결합한 모든 걸 이제 평균된 값인데 이 염소 같은 경우는 질소랑은 좀 다른 게 얘가 3주기라 사이즈가 커요. 전자 껍질이 3개라서 사이즈가 커서 그래서 결합을 할 때 그러니까 값은 2개가 똑같다고 치지만 실제로 결합을 해서 분자 속에서 보면 얘가 사이즈가 커서 전자 당기는 힘이 질소보다는 조금 이제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인방 얘네 3개가 전기음성도 제일 세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전기음성도에 대한 내용은 얘기했지만 가운데 있는 누구는 전위금속은 각각 지들 멋대로 노니까 얘네들은 이런 경향과 따르지 않는다. 자, 그럼 전기음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쌍극자 모멘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결합의 극성, 그러니까 결합의 이 극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처럼 아까 결합을 했잖아요. 여기 있었지. 네, 결합을 했을 때 지우고 다시 봐야 되겠다. 얘네를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요. 저 결합한 애들이 요 전자쌍을 땡기잖아요. 이렇게 땡기는 힘, 그 땡기는 힘의 차이가 전기음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땡기는 힘의 차이가 전기음성도인데 이때 땡기는 힘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 땡기는 힘의 차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땡기는 힘을 원자 하나하나마다 이야기를 해놓은 건 전기음성도이고 결합의 극성은 수소는 전자 땡기는 힘이 1.9 정도고 플루오린은 4.0이에요. 그러니까 얘 전기음성도 1.9, 4.0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으로 얘가 플루오린이 전자를 세게 당긴다는 얘기니까 이쪽이 약하게 델타 마이너스, 이쪽이 델타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전자들이 F 쪽으로 당겨진다라는 걸 이렇게 생긴 화살표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생긴 화살표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살표는 항상 화살표 끝에 이렇게 십자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플러스 파트를 의미하고요. 이 화살표의 끝부분이 마이너스 파트를 이야기하고 이런 화살표, 즉 벡터 값을 이용해서 이 녀석이 전자가 얼마나 세게 당겨지는지를 나타낸 값.
이게 쌍극자 모멘트 뮤라는 값이고요. 이 뮤라는 값은 얘네 둘의 부분적인 전하 곱하기 거리. 이 거리를 가지고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내고 이건 dby라는 단위로 나타낸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쌍극자 모멘트는 이 화살표 하나만 그냥 생각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H랑 Cl이 이렇게 있잖아요. 결합해서. 이게 염화수소. 얘가 물에 녹으면 염산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H는 2.1이구나. 1.9가 아니고 2.1. Cl은 3.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수소가 2.1이요. 난 1.9를 뭘 본 거지? 1.9가 뭐가 하나 있었는데. 왜 걔가 머릿속에서 안 떠났지? 여튼. 얘는 2.1이고 얘는 3.0. 그래서 이쪽으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전자가 이쪽으로 쏠리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결합의 극성을 보시면 똑같은 CL하고 CL 사이의 결합이잖아요. 이렇게. CL하고 CL 사이의 결합은 같은 원자니까 전자를 당기는 힘도 똑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게 없어요. 전자에게 쏠림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자에 쏠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어떤 극이 나눠지지 않아요. 전자가 한쪽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아서 얘네는 그냥 평화롭게 전자가 골고루 소유된 제로인 상태가 돼요.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어요. 이런 무극성 공유 결합은 어떤 경우냐면 같은 원자끼리 이때 무극성 공유 결합. 지금 여기서 Cl2, H2, H2, O2, O2 이런 거요. N2, N2 이런 건 다 무극성 공유 결합이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쉼표 제가 해놨죠? 하나가 더 있는데 걔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얘는 탄소와 수소 사이예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게 보시면 탄소는 전기 음성도가 2.5고 수소는 2.1이라서 탄소가 좀 세게 당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앞에 그래서 이걸 자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소가 사실은 탄소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껍질에 반이 채워져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탄소하고 수소를 결합한 이런 메테인 같은 탄소화합물 있죠. 이 탄소화합물을 가지고 요즘에는 워낙에 기계가 좋아져서 여기서 전자들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에 얘네를 돌려서 실험적으로 나타내 보면 전자의 쏠림이 나타나지 않아요.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가리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얘가 탄소가 더 전자를 2.5니까 전자를 세게 당겼는데 이 세게 당기는 4개의 힘을 합하면 제로가 돼서 얘는 전자에 쏠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틀린 얘기고요. 아주 오래된 고리적 얘기고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최근에는 실험적으로 이게 다 이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C와 H 얘네는 어차피 같은 전자 껍질이 반 채워져 있는 같은 상황이고 원자의 크기나 원자 그 핵에 있는 전하량을 생각했을 때 전하량은 물론 얘가 플러스 1이고 플러스 6이라서 얘가 훨씬 크겠지만 얘가 사이즈가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걸 고려했을 때 C하고 H 사이의 결합은 전자의 쏠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실험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극성 결합 얘기할 때 같은 원자끼리 하면 무극성 공유 결합이고요. 탄소하고 수소 사이의 결합도 무조건 무극성이에요. 전자 쏠림 없어요. 그다음에 전자 NA랑 CL 같은 경우는 얘가 이건 금속이고 이건 비금속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NA에 있던 전자가 CL로 딱 이동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전기음성도 단위가 2 이상 차이가 나는 그래서 주로 이온 결합이 되는 경우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결합이냐면 금속 원자랑 비금속 원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원자끼리 하는 결합.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를 만들 때 N하고 H, 염화수소를 만들 때 H하고 Cl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사염화탄소를 만들 때 C와 Cl 이런 식으로 다른 원자끼리 하는 모든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라 그래서요. 이런 경우는 N과 H도 N쪽이 더 전기음성도가 세니까 이쪽으로 세게 당겨지거든요. 이렇게. 얘는 H보다 CL이 더 전자를 세게 당기니까 이렇게. C하고 CL이면 CL 쪽이 더 전자 당기는 힘이 크니까 이렇게.
다 결합의 극성이 나타나는. 그래서 다른 원자끼리 하는 결합은 기본적으로 극성 공유 결합, 전자의 쏠림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금속이랑 비금속은 다 이온 결합, 그리고 같은 원자끼리 하거나 하나의 예외 C하고 H 사이의 결합은 무극성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합의 아까 극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결합이 지금 한쪽으로 쏠리면 극성 공유 결합, 잘 안 쏠리면 무극성 공유 결합이었는데, 그럼 분자. 극성 분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N쪽이 더 전자를 세게 당긴다 그랬죠. 그다음에 N도 여기는 원자 핵이고 여기는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알자적으로 위쪽으로 당겨지니까 이건 분자 하나로 보면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가 플러스. 그래서 밑에가 파란색 플러스, 위에가 빨간색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원자들이 결합 전자를 당기는 인력이 달라서 전자 구름이 한쪽으로 쏠려서 분자 속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나타나잖아요. 이건 극성 분자예요. 네. 물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무극성 분자는 아까 봤듯이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면 무조건 무극성이라 그랬죠. 하지만 이거 잘 보세요. 다른 원자가 결합을 했지만 결합들이 대칭이라서 전자 쏠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중요한 예인데요. 결합은 탄소 쪽에서 산소 쪽으로 이렇게 당겨져요. 두 개가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양쪽으로 당기는 힘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분자의 극성이 안 띈다는 거죠. 네. 결합은 극성이지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결합은 극성이지만 극성 공유 결합. 결합은 극성이지만 분자는 무극성 분자죠. 두 개의 벡터를 합하면 제로가 되니까. 사유화탄소도요. 결합 자체는 전자가 염소 쪽으로 쏠리는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분자 자체는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유결합 분자의 특징은요. 이렇게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가 계속 결합되니까 전기적인 힘으로 세게 결합돼서 얘는 녹는 점도 높고 끓는 점도 높고 굉장히 모든 원자 사이가 마이너스 플러스 되게 강한 전기적 힘으로 결합해 있잖아요. HCl, 염화수소 같은 기체는 H하고 Cl 사이는 되게 세게 공유결합했으니까 센데 얘는 이게 하나의 똑똑 떨어지는 분자라는 하나의 입자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자랑 땡기는 힘은 그닥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은 마이너스 115도, 녹는 점은 마이너스 115도, 끓는 점은 마이너스 84.9도라서 얘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해요. 얘가 물에 녹이면 염산되는 거라 이 기체에 이렇게 잠깐 얼굴에 부딪혀도 엄청 따가워요. 자, 공유결합 물질의 이름을 좀 붙여볼까요? 이 성분, 그러니까 성분이 HCl처럼 이렇게 성분이 두 개 있는 경우는 이온결합 물질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애가 화학 물질을 가지고 화학식을 쓸 때는 주로 앞이 플러스 뒤가 마이너스라 그랬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수소가 플러스의 역할, 염소가 마이너스의 역할을 하니까 뒤에 있는 애 이름을 먼저 붙이고 끝에 화. 우리나라 말은 화로 붙이지만 영어는 ID 붙인다 그랬고요. 그래서 염화수소. 얘네는 탄화규소. 영어로는 앞에 거 쓰고 뒤에 거에 ID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앞에 실리콘 카바이드 이렇게요. 각 원소의 원자수를 나타내는 수치 접두사라는 건 뭐 일산화 이질소 이런 거 들어보셨죠? 1, 2 뭐 이렇게 그 수치 접두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접두사 1, 모노라는 접두사는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 생략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얘는 일산화탄소예요. 연탄가스 성분. 그래서 항상 뒤에서 앞으로 있는데 뒤에 게 하나 있으니까 일산화. 근데 1탄소라고 얘기 안 한다 이거죠. 앞에 거 하나는 그냥 얘기 안 해요. 특별히.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근데 이거에 비교해서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그럼 얘네는 뭐다? 삼산화. 3개 있으니까. 앞에 게 2개나 있네. 그래서 이질소. 이렇게 부른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1개일 땐 특별히 얘기 안 해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여기 보시면 이산화황, SO2는 이산화황, 그리고 얘는 N2O5는 오산화 이질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개, 모노, 2개, 다이 또는 디 이렇게 얘기하고 3개, 트라이 또는 트리 이렇게 얘기하고 4개면 테트라. 그래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삼산화황. 그다음에 이산화질소, 오산화 틀렸어요, 이거. 오산화 이질소요. 그죠? 질소 2개 있어야 되죠? 네. 자, 그리고 다음 질소 산화물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4개. 얘네는 N,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N 다음에 오잖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역할, 얘가 플러스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기호로 얘네는 NO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뒤에 있는 이름 먼저 붙여야죠. 일산화, 1질소 아니고 앞에 거 하나 있을 땐 이름 안 쓴다 그랬잖아요. 개수, 질소. 얘네는 N2O, 일산화. 근데 앞에 있는 N이 2개네요. 이질소. 얘네는 NO2. 그래서 이산화. 뒤에 2개 있잖아요. 이산화, 앞에 질소. 얘네는 N2O4. 얘네는 뭐예요? 사산화 2개니까 이질소. 이렇게. 네. 그래서 얘네들 이름 붙이는 거는 이렇게 해놨고요. 다음 화합물의 체계적인 이름을 써라. 이거는 3염화인, 3산화 이질소, 7산화 4인, 3플루오린화 브로민 또는 트라이플루오린화 브로민 또는 3불화 브로민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면 돼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이거 H2O는 원래는 일산화 이수소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이라고 옛날부터 쓰니까 얘네는 그냥 물, 워터라고 쓰고요.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산소 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과하다. 산화수소 이렇게 쓰고요. 이것도 그냥 관용명으로 쓰는 거죠. 이거는 원래는 3수소화 아니지. 질소가 사실 마이너스라서 이게 뒤로 써야 되는데 원래 얘 표기법은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안 바꿔지는 거죠. 왜냐면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관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게 질소가 마이너스고 수소가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얘 원래 이름은 1질화 3수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얘를 그냥 암모니아라고 부르기 때문에 얘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3개는 이런 관용적인 이름으로만 사용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